안녕하십니까. 우리 병에 모든 관절의 병, 발끝부터 머리까지 모든 병의 90%는 발가락이 있습니다. 발가락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완전히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발가락이 하는 일, 무의식신경 KSNS에서 작용되기 때문에 KSS의 법칙 1번, 2번, 3번, 4번 이 모든 법칙이 무의식 속에서 작용되는 발가락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 아직까지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이 발가락의 비밀을 설명해 본 적이 없고 발가락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치료하는 방법, 수본과 수도를 통해서 발에 이루어지는 병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발병, 발이 아프다, 발바닥이 아프다, 발 뒤꿈치가 아프다, 발이 차갑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목의 경추가 아프다, 경추의 뒷골이 아프다, 파킹손, 치매 현상, 그리고 척추 모든 곳에 생겨지는 병들, 그런 내장기관의 병들, 그 병들이 발가락에 숨겨진 비밀을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발가락은 그냥 걷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온몸의 혈액순환을 일으키는 기본적 힘이 발가락에 있습니다. 아니, 발가락을 만졌더니 어깨 쭉지 아팠던 것이 없어져 가고, 발가락을 만졌더니 갑상선도 발가락에서 옵니다. 갑상선 치수가 좋아졌고 간의 치수가 바뀌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숨겨진 비밀들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지루하지만 이론을 설명한 겁니다. 이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새로운 의학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치료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처구니 없이 간단한 사건들입니다. 짧은 시간 10분에 이런 거 도저히 설명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발가락, 맨 앞에 있는 이 발가락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균형 잡아주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가락에는 엄청난 혈액순환을 일으키고 엄청난 우리 온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또 물리역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불을 끄고 봅시다. 우리가 걸어갈 때 발의 모습이 어떤가? 이렇게 되고, 자, 이 발가락 우리가 봤습니다. 발가락 5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 발을 쭉 뻗고 여기 아직 닿지 않습니다. 이 W, 여기 완충작용을 하면서 이것이 약간 구부러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른쪽 발이라고 할 때 왼쪽 발이 오래 들고 있지 못하면은 1번이 2번으로 와서 이 발 뒤꿈치에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이 충격받는 이 뒤꿈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런 뒤꿈치가 아프고 발 근육이 땡기는 사람들은 오른발이 그렇다면 왼쪽 발을 먼저 치료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왼발, 오른발 대칭으로서 같이 힘이 작용될 때 이런 변경이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자, 이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땅바닥에 닿습니다. 그럼 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발에 일어나는 변화. 발을 딱 디디면은 이 부분이 지면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력입니다. 동맥. 전 몸의 중량이 여기 걸립니다. 그러면 이 발바닥, 이 발에
생겨지는 압력은 전 몸의 중량입니다. 그 중량으로 여기 있는 동맥을 갖다가 차단시킵니다. 그러면 동맥의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러고 발을 뛰는 순간 동맥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럼 발가락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발가락으로 땅을 누르고 몸무게 힘으로 누르고 작용, 반작용으로 이 발가락에 또 기계적인 힘이 작용해서 근육들이 몸무게 이상의 근육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발에 생기는 압력은 몸무게 압력 플러스 더하기 작용, 반작용, 뉴턴의 법칙에 따라서 이 발가락에는 상당한 힘이 가해집니다. 이 거대한 압력 변화에 의해서 발은 26개의 뼈 속에 그리고 관절 속에 피를 공급해 줍니다. 이 뼈 속의 피의 공급은 심장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강한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힘이 없다고 할 때는 작용, 반작용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발 속에 거대한 압력 변화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동맥이 바로 이 닿는 면, 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비밀을 생각하면 얼마나 창조적인 신비함을 우리가 배우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가락의 힘으로 땅을 차는 힘으로 몸이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걸로 누르고 또 이 힘으로 뻗어차면서 몸이 앞으로 가니까는 이 발 전체에는 상당한 기계적인 압력과 중력에 의한 무게 중량의 압력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발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 압력에 의해서 이 정맥 속에 있는 날림막이 제대로 작동해서 피를 심장으로 수송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발가락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발가락이 어떤 상태인가를 간단히 기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없애고 발을 이렇게 놓고 엄지손가락을 밀을 때 4살짜리 애들 힘이 어른들 엄지손가락으로 잘 밀려나가지가 않습니다. 금방 반사적으로 작용하는 힘.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여기까지 밀려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힘이 더 약해서 B까지 밀려나가는 사람, 이런 작동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참 신기한 일이죠. 요 관절 위에 정맥 3개가 있습니다. 발에 힘을 딱 주게 되면 정맥이 관절 위에 있어서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맥이 차단이 되니까 피가 수송을 못하게 되니까는 이 자체의 피의 압력은 더 증가합니다. 막 뛰어갈 때는 발가락이 이런 형태가 되어져 가지고 피를 정맥을 차단시켰다 풀었다 차단시켰다 풀었다 하면서 동력의 압력 변화가 생겨서 이 관절과 인대의 피의 공급을 통해서 윤활유와 많은 영양분을 공급시키는 그 힘이 바로 발가락 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도 발가락도 정맥이 요 위에가 있습니다. 요 위에 3개. 그러면은 구부릴 때 이것이 차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차단되는 힘은 꼭 이 내차는 힘하고 같습니다. 내 발이 힘이 없으면 혈액순환이 차단을 못 시켜서 혈액순환 양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발에 깔창을 깔면은 이런 완충작용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완충작용이. 그리고 A, 발가락 힘이 점점 퇴화합니다. 그래서 고관절 환자들은 정형외과에서 준 이 깔창을 어려서부터 많이 깐 사람들이 한 90%는 고관절을 일으킵니다. 물론 중간에 다친 사람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90%는 아무 다치고 그런 상태가 아닌데 고관절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깔창을 찬 사람들이다. 왜? 완충작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완충작용이 없으면은 이 발 속에 뼈야, 살,
그 안에 압력의 변화가 적어집니다. 이것은 완충작용을 일으키면서 또한 발 속에 압력을 증가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펌프질을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깔창은 아주 발을 갖다가 퇴화시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완충작용이 세고 발이 커서 이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힘이 강할 때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발의 혈액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피의 양을 제일 많이 수송하는 기관, 근육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면은 발의 근육의 피의 수송량이 5배, 10배까지도 늡니다. 막 달리고 뛸 때, 축구할 때, 그럴 때는 이 힘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해서 이 발 근육이 수축, 압력, 이 팽창하는 힘에 따라서 발의 피의 양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튼튼한 사람은 발 근육이 튼튼하고 발의 피의 양을 많이 수송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몸에 피의 양이 많은 사람입니다. 75g, 75kg, 1m 75cm에 피가 5.5L가 정상인데 이것이 센 사람들은 5.5L지만 이것이 약한 사람들은 피의 양이 5L, 4.8L 적은 피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한 사람은 모든 발의 근육은 힘은 여기에 작용됩니다. 이것이 빨리 구부리는 사람은 발 근육, 상체 근육, 경추의 근육, 척추의 근육 모든 것이 작용 반작용으로 강하게 작용하지만 이것이 약한 사람들은 머리가 똑바로 쓰지 못하고 머리가 앞으로 수그러집니다. 그래서 다운 신드롬 두뇌가 아주 IQ가 60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목이 앞으로 굽어져 있고 이 발가락 구부리는 힘이 없습니다. 치매, 파킨손 전부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은 경추 근육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에 따라서 혈액순환이 되어지는데 발이 약한 사람은 머리가 앞으로 쳐져 있고 이 활동이 적어서 결국 혈액순환 피의 양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비디오에서 봤지만 늙는 노쇠 현상은 여기서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이 노쇠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이 약해지면은 머리가 똑바로 쓰지 못하고 머리가 늦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뇌로 공급하는 피의 혈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힘은 걷는 것만 아니라 몸 전체의 힘을 갖다가 강하고 약하게 활동시키는 하나의 반작용 전체의 힘이라서 이 발끝 5개로서는 몸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걸 빠른 시간에 끝내려면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 앞자트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발가락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충작용을 못해서 나이가 55세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신발을 신은 사람들은 목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약한 사람은 60, 65가 되면은 점점 기억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왜? 머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걸어갈 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이 머리를 절대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목의 근육이 대신 꽉 잡아주기 때문에 머리가 조용히 있는 거고 힘은 이런 힘이 작용합니다. 그 힘에 의해서 두뇌 공급하던 혈액순환 양이 줄어들고 또한 이 힘이 적어지게 되면은 머리를 회전시키는 앞에 있는 근육 2개 사이에 있는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있는 사람들도 보면 이 발가락 구부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목의 근육이 아주 약해져서 머리가 이 상태가 되어져서 결국은 펌프질을 못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걸어갈 때 이 근육이 머리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걸 갖다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하려니까는 목의 앞과 뒤의 근육이 세게 펌프질을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을 빨리빨리 증가하게 해서 T3과 T4의 T4의 공급량을 갖다가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의 근육이 빨리 움직이면은 갑상선의 호르몬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고, 천천히 움직이면은 갑상선의 생산량이 적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병이 이 발가락에 있다는 것은 발가락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온몸의 근육이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발가락의 힘을 이렇게 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두 번, 세 번, 네 번. 이 4, 5번이 약하면 그 사람들은 고관절입니다. 1번이 아프면 관절염, 그리고 척추, 척추하고 디스크가 오게 되고, 발가락으로 구부렸습니다. 이건 발가락을 번쩍 들어 올릴 때, 두 손으로 눌렀을 때 발가락이 구부리는 힘과 위로 올라가는 힘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구부리는 힘이 강한 것처럼 발가락이 위로 올라가는 힘도 똑같이 강한데, 현대인들은 올라가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왜? 항상 딱딱한 구두를 신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 작용하는 힘들이 거의 후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치료에서 치료 후에, 치료를 하면 발가락에 금방 힘이 옵니다. 치료 후에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앞이 넓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3cm가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발가락이 좌우 앞으로 계속 걸어갈 때마다 움직여서 발가락에 작동하는 힘들이 섬세하고 강해집니다. 이런 구두를 원하지 않을 때는 자연치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은 맨발로 걸어다니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작은 구두, 좁은 구두를 써서 발가락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목이 꺼부정하고, 벌써 젊은 애들도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고 흉곽이 앞으로 구부러져서 산소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무수한 병들은 이 발가락이 자유롭지 못하게 한 현대 문명 속에서 얻어진 하나의 정말로 자연법을 어긴 벌들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맨발로 걸어가기 때문에 현대인처럼 그런 관절 이런 병들이 없습니다. 척추병. 우리 옛날 사람들은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고무신, 집신, 이 발가락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아줌마들이 광주리를 머리에다 메고 갑니다. 이 머리의 근육은 몸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힘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무게가 될 수 있는 건 머리 경추에다가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 잘 먹어도 머리 위에 10kg 무게 못 올립니다. 독일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당신 머리에 10kg 올리고 아프리카 사람처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두 손을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 잘 먹고 운동하는데도 이 발에 숨겨진 비밀들을 현대 문명 속에서 고장내뜨린 겁니다. 또 지면이 파판하기 때문에 이 구부리는 속도, 이런 것도 많이 둔해졌습니다. 울퉁불퉁한 아프리카의 자연 지면을 걷게 되면은 이거 5개 움직이는 각도와 힘들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앞이 널찍한 구두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발끝까지가 부드러운 구호, 지금 이 시간까지는 나이키 신발 NR 모델, 그거를 손님들에게 하고 있지만 나이키도 모든 신발 회사도 이런 숨겨진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모델이 바뀌어가지고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15년 전에 나오던 모델은 앞에도 넓고 부드러웠는데 지금은 또 딱딱해지고, 그래도 결국은 제일 낫기 때문에 이 앞이 넓은 나이키 슈에 앞에가 3cm, 2cm 공간이 있는 구두를 권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거를 훈련시켜서 이거를 강화시키지 않는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 발의 통증, 디스크, 고관절, 간염, 만성위장병, 심장부전증, 아스마, 천식, 기관지염, 치통, 알레르기, 더 나가서 치매, 파킨손, 기억력이 점점 잃어버리는 병, 그리고 몸이 차가워지는 병, 모든 병의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강하게 작용하는 힘이 발가락 5개의 힘입니다. 동물 세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이 치료되면 꼭 이와 같은 구두로 사서 신으셔야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고 발가락에 힘이 생기면 한 3개월이 지나면은 발가락이 강해서 피의 양을 많이 보호하기 때문에 이 발이 뜨끈뜨끈해지고 발의 각질 이런 것들, 발가락에 있는 무좀까지 없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겠습니까? 발가락에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오늘 현대의학이나 동양의학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요 다음번에는 발가락을 치료하고 어떻게 이 무뎌진 발가락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많은 치료와 원인이 있지만 모든 원인이 발가락에 있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은 내게 기억에는 없습니다. 많이 걷는 게 좋다고 하지만 왜 걷는 것이 좋은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발바닥에 깔창을 집어넣게 되면 발가락 힘들이 없어집니다. 깔창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둔화시키는 아주 못된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정말 이 약한 발가락을 어떻게 강화시키나, 이 발가락이 강화돼야만이 모든 병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